각국이 국방비를 다 늘리겠다라고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잠자고 있던 유럽을 깨우는 트럼프가 뭐 그러한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럽 증시를 올리고 또 중국 증시, 특히 이제 테크 주시를 좀 올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넌 US 쪽에서의 이러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좋을 수 있는 흐름이 최소한 한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지만 추가적인 유럽 증시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예, 아무래도 뭐 돈을 푼다라고 하니까요. 소위 말하는 리프레이션 정책 자체가 네. 다시 재개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쏠림 현상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증시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초에 뭐 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여름 휴가를 조금 당겨서 봄에 가고 싶다, 근데 뭔가 의미 있는 휴가를 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투어 사기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가 너무나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뉴욕병 한창 있었을 때 미국에 가서 제가 갔었던 뭐 모마나 이런 메트로폴리탄, 특히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커서 하루 안에 다 볼 수도 없죠.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던 게, 물론 이제 뭐 도스튼처럼 뭔가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작품 혹은 여기에 있어서의 뭔가 히스토리컬한 이야기를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핵심만 좀 탁탁탁 집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미국 투어가 전원경 교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미술 아트 쪽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정말 엑기스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직접 가셔서 그런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현지를 직접 경험하는 게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투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4기 투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또 조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죠.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못 주무셨나요? 눈이 살짝 부으셨네요. 아니, 푹 주무셔도 오히려 눈이 부을 수도 있죠. 요새 미국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예, 정말 혼란스러운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뭐 하루하루 좀 뉴스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뉴스거리들이 사실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 모든 뉴스를 다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요? 네. 관세 뉴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뭐 하루마다 오락가락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고민스럽고,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행보라 그럴까요? 네.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주가에 상당히 친화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최근의 모습은 뭐 주가나 경기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정책 이러한 것들을 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과연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 제 생각은 뭐 또 일부 뭐 보도에도 나온 거지만, 이번에 사실은 지금 뭐 당분간은 트럼프 2기 내각의 초점은 경기나 주가가 아니라 결국 미국의 금리다라는 부분에, 그 부분에 조금은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미국 주식을 좀 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도 있을 거고, 최근에 10년물 금리는 많이 떨어졌는데 또 단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모든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이러한 금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뭐 주가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관심은 이제 금리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계속 좀 말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많이들 아시는 어떤 그 내용들이지만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차트를,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재정과 관련된 차트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 수지입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미국의 재정 수지는 GDP 대비 한 6%가 넘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네. 근데 지금 미국 CBO에서 좀 전망하는 걸 보면 거의 뭐 6%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6%대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어떤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정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거의 100%가 됐고,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이 GDP 정부 부채 규모 자체가 이제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 하나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렇게 그 재정 수지 적자,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국채 발행을 늘려야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예산 중에서 이자 지출 비중이 국방비 지출 비중을 넘어서면서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기 그러니까 위해서. 이자 지출 비중이 국방비를 넘어섰다. 예, 더 많이 더 많이 이제 있다.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지출 비중이 더 커지는 네,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결국 부채 문제가 계속 기조에 깔려 있는 계속해서 거군요. 기조에 깔린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하나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만기 도래되는 뭐 전체 미국의 그 네. 국채 규모를 보게 되면 8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다 갚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당연히 차환을 해야겠죠. 그렇죠. 차환을 하려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의 금리 수준, 뭐 4%대 금리 수준으로 찍어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자 지출 비중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낮춰서 또 재정 수지 적자를 줄여서 저 부채 문제를 일단은 빨리 그 축소하는 게 아무래도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뭐 8조 달러 정도의 이러한 국채의 어떤 상환을 위한다라고 하면 금리를 계속해서 낮출 필요가 있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차환 발행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유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트럼프, 베센트 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 또 재정 수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공으로 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시급하다라는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상무부 장관도 막 나와가지고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다 최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것도 뭔가 수습하기 위한 이야기인 그렇죠. 것 지금 같아요. 그래서 좀 퍼즐을 맞춰보면 네.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왜 관세가 이 재정 수지하고 엮느냐? 물론 이제 관세 수입이라는 부분이 뭐 이제 이렇게 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 부분은 올라가겠죠. 네. 물론 이제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뭐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인다는 건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관세 수입을 통해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국부 펀드를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부 펀드가 주로 살 게 뭘까라면 대부분 다 미국 자산일 겁니다. 거긴 국채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조건가 하나 있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관세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 그래서 뭐 수입을 뭐 기업 수입을 올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를 다소는 좀 쿨링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너무 좀 경기가 뜨거웠던 부분 자체,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이제 경기를 조금 약화시켜서 조금 금리 자체를 내리는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의미 있게 내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 어떤 매수세 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 부분 또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금리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뭐 말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도치, 그러니까 정부 효율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드라이브 하는 부분도 결국 정부 지출 부분을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기를 위한 어떤 퍼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가상화폐를 이제 육성하는 그게 뭐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화해서 그것을 향후에 국채 상환에 이제 쓰겠다라는 어떤 포석도 사실은 예비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쵸. 또 하나는 이제 그 가상화폐
를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러하고 연동되는 이제 코인인데 그 코인들의 그 구성 자산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국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것들에서 국채를 사실은 더 많이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환율에 대해서 뭐 엔이나 위안화 약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죠. 이제 불편한 어떤 신기를 드러냈는데 이제 약세 압력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제2프라자 합의 뭐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저는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그 주요국에 대해서 통화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각국은 뭐 여하튼 절상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외환 시장에 들어가서 달러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달러 매수 자금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미국으로 가서 국채를 매수한다든지 뭐 이러한 쪽에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의 그 미국의 정책 흐름 자체는 뭐 당분간은 말씀드리는 주가가 조금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금리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러한 어떤 작업들이 사실은 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스텝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뭐 감세 이러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은 뭐 조금 우리가 축구에서 그런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뭐 이렇게 변덕스럽고 좀 이상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만 좀 이렇게 포즈를 맞춰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뭐 4월 달에 상호 관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을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다만 하반기 쪽으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빌드업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감세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다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최근에 뭐 제 해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 정부 관료들이 왜 이렇게 그 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드라이브를 하냐라는 부분을 조금 해석해 보면 뭐 말씀드린 어떤 금리 쪽에서 어떤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관세 관련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하면서 금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빅피처에 맞는 지금 수순인 거예요. 예, 뭐 다행스럽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금리가 한 4.5%까지 네. 갔다가 다시 이제 4.2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한 30pp 정도 떨어졌고 여기서 말씀드린 뭐 경기가 조금은 좀 더 뭐 이렇게 좀 이 정도 상황에서 약화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연준이 뭐 최근엔 또 5월달 금리 인하설까지 또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해주면 충분히 3%대까지도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연준의 어떤 목표와 연준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목표와 사실은 좀 부합한다라고도 저희가 전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한 좀 단기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것들이 예. 금리는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어도 예. 주식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 이거는 그들이 또 이걸 또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좀 향후 주가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네. 빌드업 단계인 부분에 약간의 고통은 감내하겠다라는 지금 워낙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너무 주가를 통해서 뭐 경기를 좀 너무 과열시켰을 경우 금리가 만약 더 오른다. 이거는 또 미국 재정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고통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관료들이 아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 경기 침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언급해 주셨던 트럼프 세션의 현실화는 조금 낮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대표적인 거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사실은 이제 부과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 또 유예를 해줬다라는. 근데 그 이유가 예.
과연 캐나다, 멕시코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미국을 그렇죠. 위해서죠. 미국의 그 공급망에 있어서 큰 타격을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싹 정도 빼고. 유연하게 사실은 가고 또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뭐 여러 가지 제반 정책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튀어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말짱 도루묵처럼 될 그쵸.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관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섹션, 뭐 트럼프발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요새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 1분기에 이게 경기가 과연 지금 정말 우리가 뭐 GDP 뭐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전기비 연준 뭐 지금 한 2.8% 이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냐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닌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렇게 추정치 자체가 급락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짚어보면 물론 일부 소프트 데이터 그리고 심리 지수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관세 정책의 좀 후폭풍이라 할 거야. 이것이 조금은 좀 먼저 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 미국의 수입 증가율하고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추이인데요. 1월 달에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을 한 25% 이상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죠? 관세를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미리 미리 땡겨서. 땡겨서 수입을 한 거죠. 미리.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역 1월 달 무역 수지가 얼마냐면 적자 규모가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월 평균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보면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한 50%가 늘어난 거죠. 요거 가지고 또 트럼프는 얘기할 것 같아요. 거봐라, 우리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크지 않냐? 예,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 부분이 왜 성장률하고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그 GDP 계정을 보게 되면 소비 항목이 있고 투자 항목이 있고 네. 정부 항목이 있고 이제 순수출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수출 항목에서 대표적인 건 무역수지 적자죠. 네. 단순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는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폭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지금 1분기 성장률 자체를 지금 떨어뜨리는 어떤 주된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사실은 조금 하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죠. 서비스. 미국의 서비스 ISM 서비스업 지수죠. 네. 지난달에 그 S&P 그 미국 그 서비스 PMI가 50선을 하회하면서 쇼크를 줬는데 사실 어제는 53.5로 전달에 비해서 오히려 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제 개인적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어느 정도는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S&P 쪽에 그 미국 서비스에는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그 지수를 비중을 뭐 3대 7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합성 지수를 만들어 보게 되면 침체를 얘기할 단계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이제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 어저께 그 의회 연설에서도 에너지 가격 하락을 사실은 얘기를 했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물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인들한테 있어서는 사실은 유가라는 거는 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들이어서 그런데 유가가 다행스럽게 지금 66불까지 사실은 급락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한 80불대까지 가던 유가가 뭐 트럼프 대통령 효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뭐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66달러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물가라든지 또 미국의 소비 사이클에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좀 특이한 게 있죠.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같은 에너지 가격인데 왜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급등을 하느냐.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각국 정부들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내놓는 것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많이 하겠다. 무역 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것을 상응하는 협상 카드로 내놓는 게 대부분 다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늘리겠다. 뭐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 의회 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뭐 알래스카 뭐 천연가스 개발 투자에 하기로 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여하튼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량을 이제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일단은 좀 투기적인 어떤 심리 자체를 좀 자극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상당히 올리는데 뭐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유가의 어떤 급락 자체가 미국 경기라든지 물가 쪽에는 사실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성장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금 어떤 제반 지표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달리 이제 미국은 관세 얘기로 완전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장인데 유럽 증시는 엄청 견조해요. 유럽 경기 안 좋은 거 맞아요? 예,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넌 US 쪽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어제 있고요. 국내 증시 오르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였던 차트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제가 주가 흐름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S&P 500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고 코스피는 보합권. 네. 반면에 지금 유로 스톡스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 거의 20%대, 약간 15%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말씀하신 어저께 유럽 증시 어저께 3% 이상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왜 올랐느냐?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 올랐나요? 방산도 방산이지만 그 신정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이 총선이 있었는데 새로 집권할 연립 정부 전체가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돈 풀기에 나섰다라는 부분의 뉴스가 어저께 유럽 증시 자체를 상당히 끌어올린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하나 독일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저께 40bp가 올랐습니다. 이게 동소득 통합 이후 하루 오른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독일 국채 시장이 반응한 부분 자체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어떤 규칙을 갖고 그것을 준수하는 국가인데 어저께 그 새롭게 이제 될 총리가 발표된 계획을 보게 되면 5천억 유로죠. 5천억 유로의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5천억 유로라고 하면 그 1년 독일 예산을 넘어서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10년간이긴 하지만 또 독일의 그 지금 GDP 규모가 4.3조 유로 정도 되니까 거의 11% 정도 되는 어떤 사이즈의 규모, 어마어마한 어떤 지금 돈을 풀겠다라고 이제 어저께 계획을 냈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 국채의 어떤 그 정부 부채의 그 규제를 좀 예외하는 조항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는 이제 국방비 비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좀 어저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럽이 봤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TV 쇼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봤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북극 스스로 이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 자생을 해야 된다. 자생을 해야 되고 국방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그렇죠. 된다라는 미국이 더 이상 더 이상 하죠? 이제 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네. 어떤 인식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재정 지출을 이제 기존의 모든 룰을 깨면서 재정 지출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어저께 독일 증시의 어떤 급등으로 사실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주요국의 방위비 지출을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지금 한 2.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뭐 전인대에서도 뭐 중국도 한 7%대 지금 국방비 지출하겠다. 일본 역시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 각국이 지금 국방비를 다 늘리겠다라고 지금 전 세계가 다 경쟁적으로 늘리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그 잠자고 있던 유럽을 깨우는 트럼프가 뭐 그러한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연초부터 사실은 이제 유럽 증시가 오른 것을 꼭 이것의 뭐 이거 미리 알았는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퍼진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최근에 유럽 증시를 올리고 또 중국 증시 특히 이제 테크 주시를 좀 올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고 해서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넌 US 쪽에서의 이러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좋을 수 있는 흐름이 최소한 한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지만 추가적인 유럽 증시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예, 아무래도 뭐 돈을 푼다라고 하니까요. 그 유동성 효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 정책 자체가 네. 다시 재개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돈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사실은 쏠림 현상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증시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제 엄청 올랐죠. 예. 전인대 내용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뭐가 가장 놀라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성장률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 성장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이제 뭐 이미 20%포인트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는 3%대까지도 전망을 하는데 중국이 나름 5% 성장을 그래도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만 유지해도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려면 네. 스스로 더 경기 많이. 부양 규모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와 연관돼서 뭐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어저께 그 올해 재정 수지 적자 목표를 4%로 잡았습니다. 네. 이것 역시 중국의 재정 수지 뭐 한 40년 만에 최고치의 목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주목할 것이 R&D 투자를 10%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R&D, 예. AI 쪽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AI 쪽 이러한 쪽이 되겠죠. 뭐 중국이 그동안 R&D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사실은 큰 규모를 사실은 집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R&D 규모 자체를 올해 10% 늘리겠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AI 굴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부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이 약간의 좀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돼서 미국이 규제를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요 딥스크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나오는 이 발음도 조금 어려운 슈증츠라는 네? 그 슈증츠. 수증츠. 예, 양자 슈퍼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1000조 배. 네, 1000조 배요. 예, 1000조 배 빠르다는. 저도 이게 모르겠네. 수치가 네. 잘못됐나라고 했는데 일단 네. 뭐 발표는 1000조 배. 예, 1000조 배 빠른 어떤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중국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부유가 아니라 선불원.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너희들 먼저 성공을 해서 중국 경기 뭐 끌고 뭐 그 소득을 이제 분배하라. 이러한 어떤 정책으로 선회한 부분에 있어서는 CG 수석 자체도 이러한 그 AI라든지 이러한 쪽에 어떤 성과 이러한 부분을 좀 자신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일기 트럼프 당시와 미중 간의 그 관세 지금 보면 아직 뭐 상황을 더 봐야 되긴 네. 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과거처럼 뭔가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아닌 그러게요. 부분입니다. 예. 통화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이 그만큼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우리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도 있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만만디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4년 정도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4년을 그냥 지켜낼 수도 있다라는 짧으면 어떤 2년이죠. 짧으면 2년일 네. 거고 뭐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자신감 그러한 어떤 포석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미국의 엄청난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지금 기술 자생을 개발 하고 있고. 자생을 했다. 소위 이제 고품질 발전 전력을 통해서 네. 전기차라든지 AI라든지 또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조금 뭐 적지 않아 자신감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중국의 기술이라는 부분 또 전기차를 보게 되면 뭐 이미 전기차 시장 자체를
점유율을 압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그것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중요한 어떤 방어막 또 이러한 것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시겠지만 결국에 근데 딥시크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기술도 중국이 얼마나 빨리 이걸 미국을 따라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게 빠르게 될까요? 뭐 시간은 걸리겠죠. 물론 당연히. 뒤로도 뭐 이렇게 우회 수출을 뭐 가져가긴 우회적으로 하지만. 들어오는 부분들이 네. 있지만 그거는 뭐 수입이고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네. 분명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게 과거에 저희가 속설로 뭐 중국은 뭐 주판을 갖고 뭐 인공위성을 쏘았다 계산기가 아니라 네. 뭐 그 정도로 사실은 뭐 풍부한 인력도 있고 맞아요. 재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국과의 격차 축소 부분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생각하고 물론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는 분명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있어서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뭔가 이렇게 옥죄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면 네. 이거보다 더 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러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정말 강대강의 예. 어떤 그 충돌이 있을 거고 그것이 뭐 중국 경제도 분명히 타격을 주긴 하겠지만 그쵸. 또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도 서로. 뭐 부메랑으로 이렇게 뭐 공멸 뭐 자칫하면 공멸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뭐 리스크로 좀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에 있다라고 그쵸.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데이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미국 주식 대비해서 non US 쪽에 있어서의 지금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데 이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뭐 계속 가긴 좀 쉽지는 않은 그쵸. 상황들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 대로 잠깐 예,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이제 그러한 그 뭐 계속 말씀 빌드업 과정 이러한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뭔가 이제 연준이 다시 이제 금리도 내리고 네. 뭐 감세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 자체가 다시 조금 탄력을 받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뭐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싸움 안에서 미국 주식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데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회로 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마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지금 뭐 성장률은 사실은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주변국의 어떤 상황들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서 조금 기대감 자체는 좀 커지고 있고 그것이 뭐 주식시장의 좀 상승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빅피처가 있고요. 일단은 그대로 채권의 움직임은 가고 있고 이제 주식시장만 다시 한번 그것에 뭔가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는 미국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